안녕하세요. 베러라이프 장정의 든든한 ETF 투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도 올랐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그런데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 나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꼭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다우지수가 2.1%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나스닥 모두 1%에서 2% 사이로 상승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주식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나의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식이 70%, 안전자산이 30%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연금계좌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주가가 30% 상승을 했고 안전자산은 움직임이 없었다면 나의 주식의 비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다시피 주식이 91%, 안전자산이 9%로 축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위험자산 비중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시장의 조정이 오면 손실 충격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쪽의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코로나 때처럼 지수가 33.9% 폭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주식 70%로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는 손실이 24% 정도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하지만 주식이 91%까지 불어난 포트폴리오라면 손실은 31%까지 확대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이러한 손실이 무서운 점은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10%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11%의 수익이 필요하지만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나의 손실이 80%에 달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려 4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큰 손실 한 번이 은퇴 자금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위험 관리는 필수인데요. 등산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30대일 때는 높은 산에 오르다가 미끄러져도 다시 올라갈 체력이 충분한데요. 내가 나이가 들어 60대인 경우에는 정상에 오르다 미끄러지면 다시 오를 체력이 부족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손실이 나도 다시 저축하거나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 60대 은퇴 준비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연금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리밸런싱을 하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이란 처음에 정한 나의 투자 목표 비중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예시에서 초기 주식의 목표 비중이 70%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서 주식 비중이 91%로 올랐다면 이 주식 비중을 원래 목표 비중인 70%로 재조정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주식이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일부를 매도해 안전자산을 늘린 것이죠.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크게 빠졌을 때는 안전자산을 줄이고 주식을 사들이게 되겠죠. 이처럼 리밸런싱은 위험을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변화에 따라 나의 리밸런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초기 포트폴리오가 주식과 안전자산에 50대 50으로 투자했는 포트폴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은 중간 수준인데요. 만약 주식이 상승하고 안전자산의 가치는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초기 포트폴리오는 이제 주식의 비중이 70%,
안전자산이 30%인 포트폴리오로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주식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험 수준이 높아졌겠죠. 이 경우에 리밸런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식이 상승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을 실현하게 되고, 차익을 실현한 부분을 가지고 안전자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하락을 해서 나의 안전자산이 70%로 확대되고 주식의 비중이 30%로 축소됐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나의 초기 목표인 주식 비중 50%보다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위험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겠죠. 이렇게 낮아진 위험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오를 때 내가 원했던 수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리밸런싱을 다시 하게 되면 안전자산을 매도하게 되고 빠진 주식의 비중을 저가로 매수해서 다시 30%에서 50%로 채워넣게 됩니다. 이 리밸런싱이 특히 연금계좌에는 좋은 점은 연금계좌에서는 이러한 매도를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펀드나 ETF를 매매할 경우 과세가 발생하죠. 하지만 연금계좌에는 인출할 때만 과세하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를 하면서 비중을 조정해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즉 연금계좌는 리밸런싱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최적의 계좌입니다. 리밸런싱의 첫 번째 가장 큰 효과는 당연히 위험 관리입니다. 나의 정해진 위험 목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리밸런싱의 효과일 거고요. 두 번째는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원칙을 자동으로 지켜주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리밸런싱은 자동으로 이러한 행동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은 변동성을 줄여주고 생활비 인출에 대한 불안정을 막아줌으로써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당장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연금계좌에 들어가셔서 현재 주식 비중이 몇 프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위험 수준보다 훨씬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활용하는 베러웰스라는 솔루션의 화면의 예시인데요. 실제 DC 계좌의 주식 비중이 현재 77%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주식 목표 비중이 60%였는데 그동안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리밸런싱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주식 비중이 77%로 올라오게 되었죠. 이 경우에는 리밸런싱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의 주식 비중만 알게 된다면 리밸런싱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실제 펀드와 ETF에 있어서 주식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직접 알아내고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펀드와 같이 주식형은 100% 주식이라고 저희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요. 이와 같이 신한 빅사이클 자산 배분 펀드는 주식 혼합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식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또 한 가지로는 DB 손해보험 디폴트 옵션의 경우에도 중립투자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베러웰스와 같은 솔루션을 활용하셔서 본인의 위험자산 비중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게 귀찮다 하시더라도 실제 내 연금계좌에는 주식 비중이 현재 몇 프로가 돼 있을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연금계좌에 들어가서 주식 비중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목표 자산 배분에 맞추어 주식 비중을 다시 조절해야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나에게 적절한 주식 비중은 몇 프로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표는 미국의 벤가드에서 실제 연금계좌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나이 연령별로 평균 주식 비중을 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특이사항은 나이가 젊을수록 주식 비중이 특히 연금계좌에 높다라는 점, 나이가 많을수록 주식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60대인 분도 주식 비중을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70대인 분도 주식 비중을 45%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연금계좌하고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나의 노후 자금을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주식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나이를 고려해서 주식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최고일 때, 기분이 좋으실 때 오히려 다음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에 주식 비중을 지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주식시장이 지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나의 주식 비중이 나의 위험 수준보다 훨씬 높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초기 목표 자산 배분으로 주식 비중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은퇴 자금을 지키는 확률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내 연금계좌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은퇴 자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베르라이프의 장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